현재 직장에서 네. 연봉이 네.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아, 네. 연봉은 네. 저희가 연봉계약서상 네. 밝히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아, 네네네. 아, 네. 예. 그냥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사는 중. 아. 감사하게도 열심히 하니까 또 아, 그러니까. 되네요. 네. 승진도 되게 빨리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하게도. 빨리 된 이유가 있나요? 일을 잘하니까요. 아, 일을 잘하니까? 아, 오케이. 결과를 잘 내니까요. 결과를 잘 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꼭 모시고 싶은 분 한 분 모셨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낯이 익으시죠? 트렌드 헌터의 한친절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사로 승진했어요. 아, 한친절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서 과장님 채널에는 처음 나오는데요. 트렌드 헌터 한승아 이사라고 하고 정영민 TV 유튜브 채널에선 한친절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네. 막 정다르크님, 그리고 신사임당님, 네. 그리고 한승아 이사님. 왜 그럼 정영민 대표님이 아니라 한승아 이사님을 모셨냐? 네. 그걸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트렌드 헌터가 우리 한승아 이사님이 거의 만들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대표님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네, 그래서 한번 모셔봤고 가찬이십니다. 에너지도 넘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사람들한테 힘을 네.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네. 먼저 트렌드 헌터는 어떤 회사고 그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트렌드 헌터는 이제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고요. 도매부터 강의까지 콘텐츠 전달도 하고 있는 B2B 회사입니다.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따로 소싱 해가지고 네. 판매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맞아. B2C도 하고 있고 네네네. B2B도 하고 있습니다. B2B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좀 그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벤더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승아 이사님을 네.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예전에 네. 정영민 TV에 한번 출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표님께서 네네네네.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네. 출연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한승아 이사님이랑 처음 통화를 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네. 이분을 직원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이 전화만으로도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 어.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한번 모셔보고 싶다, 꼭 초대석에. 그래서 제가 전여백 대표님이랑 아시는 분들한테 네. 슬쩍 한승아 이사님 네. 어떠냐고 네. 그랬더니 에너지 넘치고 일 잘한다고 이미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진짜 모셔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일 잘하는 건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네. 사람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 진짜 모셨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제가 더 다시 한번. 감사드리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 에너지 지금까지 나온 이 출연자 중에 텐션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요? 예. 어허. 그 채널만 봐도 조금 느껴지는데 네. 트렌드 헌터에서 나오는 모습. 근데 그게 네. 좀 원래 그런 성격인가요? 아니면 조금 촬영하니까 좀 억텐을 만드는 건가요? 아하. 평상시에는 집순이고 좀 내향적이에요. 네. 근데 제가 원체 사업하시는 분들을 좋아하고 네, 약간 본인의 비전이나 신념이 좀 확고한 분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있어서는 네. 되게 좀 저돌적이고 네. 공격적인 면이 있어서 오. 아마 이제 그 에너지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살짝 원래는 좀 안 그렇다는 거죠? 흥미 없는 이야기 할 때는 네.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다. 저는 항상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아, 그렇군요. 회사에서는 거의 이 모습이고요. 아, 예. 네. 아, 집에 가면. 만약에 뭐 친구들이 뭐 드라마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아, 예. 아.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진짜 네. 좋아하는 일, 흥미 있는 일에는 되게 이제 에너지가 뿜뿜하시는군요. 맞아요. 저돌적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직장에서 네. 연봉이 네.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아, 네. 연봉은 네. 저희가 연봉계약서상 네. 밝히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아, 네네네. 아, 네. 예. 그냥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사는 중. 아. 감사하게도 열심히 하니까 또 아, 그러니까. 되네요. 네. 승진도 되게 빨리 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감사하게도. 빨리 된 이유가 있나요? 일을 잘하니까요. 아, 일을 잘하니까? 아, 오케이. 결과를 잘 내니까요. 결과를 잘 내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일을 잘해서 네. 빨리 승진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야근하면서 막 오래 해서 잘한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본인 능력이 뛰어나서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걸까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둘 다요. 둘 다. 둘 다요. 근데 왜냐면 네.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네. 또 이제 입사하는 그 팀원분들의 역량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소규모일 때는 일당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도 정말 많이 투자를 했고 주말에도 계속 일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역량 좋은 분들이 또 많이 입사해 주셔서 네, 그렇게까지 막 예전처럼 주말까지 막 풀로 일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초기에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일도 늦게까지 하면서 잘하니까. 근데 원래 그럼 이런 뭐 쇼핑몰 뭐 이런 쪽 일을 하셨어요? 아, 아니요. 사회복지사로 4년 일을 하고 네. 이제 너무 박봉이라서 200만 네. 원도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아, 한 달에 30만 원만 좀 벌어볼까? 호프집 알바를 해볼까? 하다가 하다가 이제 정영민 대표님 강의를 듣게 되었고 네네네. 네,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 전성시대였거든요. 네네네네. 유튜브도 없고 인스타도 막 GD 같은 연예인들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시작해서 첫 달 이제 벌어든 매출이 순이익이 거의 90%였어요. 광고 수익이라서. 네네. 네, 그게 이제 월급을 한 2배 정도 넘어버려서 네. 네, 바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쪽 시장으로 왔죠. 아, 첫 달이요? 네, 뭐 파셨는데요? 페이스북 지역 페이지 운영했어요. 아, 지역 페이지를 운영했다? 네, 어떻게 운영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영민 대표님께서 아, 네.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는 전문화돼 각종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있는 카페 주제들이 많은데 네네. 아직 페이스북 페이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을 한번 찾아봐라 네. 라고 이제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제 지역 페이지가 굉장히 힘이 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다 이러고 이제 바로 만들어서 했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 홍보해주고 그랬었어요. 그게 몇 년 전인가요? 2016년도에 했었습니다. 아, 2016년도. 네. 정영민 대표님 수업을 듣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운영했는데 갑자기 자기 벌던 거에 2배. 네, 그 달에. 그럼 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상사분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인수인계 다 하고 사업자를 내고 이제 했죠. 그러면 그렇게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트렌드 헌터에 취업을 하셨잖아요. 네. 뭐 제안이 온 건가요? 제가 이제 혼자 사업을 했을 때 네. 그래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다 같이 트렌드 헌터로 왔고요. 네네. 아마 되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대표님처럼 내가 다 진두지휘해야 편하신 분도 있는가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감히 뭐 제갈공명이라든지 네, 아니면 황희정승이라든지 네. 약간 2인자처럼 회사에 뭐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네. 또 사업을 하는 게 더 잘 맞겠다 싶어서요. 선택하게 네네. 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네. 트렌드 헌터에 나와서 막 마케팅 관련해서 네.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 쭉 설명도 해주시는데 네. 그 인사이트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배운 거네요. 그쵸? 배우는 거죠. 네. 어디서 그렇게 배우면 되나요? 우선은 네. 다 필요 없고 심리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 키워드라든지 네. 속성값이라든지 뭐 SEO, 상세 페이지, 순서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심리가 먼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네. 네, 이런 것들도 내가 충분히 롱런하면서 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예시를 딱 들어드리면 좋은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상품 사입하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 계실 거잖아요. 계시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잘 나가시니까 네. 이렇게 촬영 장소도 있고 한데 네. 대부분 초보셀러분들은 장소조차 없거든요. 아, 그쵸. 대여하는 것도 다 돈이라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뭐 스튜디오를 세팅할 수 있게 완전히 그냥 고민하지 말고 네. 넣지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설계해주는 각종 세트 상품을 엄청 만들어 보세요. 네, 아니면 내가 초보 시절에 상품을 어디서 찾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심리를 활용해서 의류 도매 사이트 100곳, 전자제품 도매 사이트 100곳 이렇게 해서 한 9,900원 정도에 한번 팔아보셔도 괜찮고 맞아요. 우리는 그 심리를 알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꾸밀 때도 내 타겟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내 상품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단번에 정리되거든요. 네. 내가 그 타겟에 대한 공감, 이해가 먼저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한다가 중요합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네. 그럼 그 심리는 어떻게 공부해요? 되게 네, 책도 있고요. 네. 좀 타고난 것도 있어요. 아, 사람 심리를 읽는 게 예. 좀
타고난 것도 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사회복지를 또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인간 심리에 관련된 이제 아. 공부도 많이 했었고요. 아, 그렇네. 그리고 정말 수백 수천 명의 대상자분들을 또 상담을 했던 경험도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도 같아요. 살다 보면 네. 주위에 그 사람 심리를 잘 모르는 게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타고나는 건지 학습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있을 상대방의 이 감정을 읽는 게 맞아요. 공감을 잘 못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네. 발달시킬 수 있는 네. 강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도 강의지만 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네. 나로 바로 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대입하자? 네, 나의 취미라든지 네. 아니면 나의 고민이라든지 음. 그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몸을 되게 막 살 빼는 다이어트 관련된 상품들은 유형, 무형의 상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근데 몸을 키우는 그런 상품들이 최근에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너무 말랐다든지 네, 아니면 나의 뭐 체질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네. 그런 걸로 먼저 시작해 보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심리를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아, 공부 안 해도 그냥 나로부터 발견하자? 네. 제가 영상을 트렌드 헌터를 잘 챙겨보거든요. 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쇼핑몰 채널들 중에 가장 양질의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 트렌드 헌터 정영민 TV인 것 같아요. 거기서 네. 1위 하는 영상이 네. 성실매님 네, 맞아요. 인터뷰한 영상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좀 인터뷰를 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질문이 네. 좀 그런 게 너무 잘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희 조회수가 안 나와요. 네. 근데 그 조회수에 네. 이제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 네. 하나는 일단 성실맨 대표님 그 자체가 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 포인트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실맨 대표님이 그 당시에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의 그 니즈와 공감을 확 건드린 것 같아요. 성실맨 대표님이. 그 주제가. 그렇구나. 네. 그리고 썸네일이 여러분 저 퇴사해요 였거든요. 직장인분들의 욕망을 건드렸던 거 그리고 네. 그 풀이 셀러보다 훨씬 많으니까 맞아. 조회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인기 있는데 퇴사 그 키워드 그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맞아요. 시기도 시기였어요. 잘 맞았구나. 네, 맞아요. 지금 하면 그 조회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영민 TV 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 공개적으로 네. 직원 채용 네.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직원 채용할 때 네. 어떤 노하우나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네. 네. 제가 이 얘기는요. 거의 한 달을 밤새서라도 얘기할 게 많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사는 그러니까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예. 저 그 말이 너무 공감돼요.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감사하게도 이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 있는데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대표님 구독분들은 환경 세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어렵겠죠. 조금. 네. 네. 아마 이제 뭐 비슷하게 뭐 잡코리아 이런 이제 채용 사이트를 이용을 하실 텐데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3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오. 우선은 저희 트렌드헌터 현재 이제 내근직 직원은 40명이고 네. 그리고 재택으로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신 분은 한 60, 70명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채용하지 않은 분까지 합하면 제가 요새 하루에 거의 한 10장에서 30장 정도의 이력서를 봐요. 저희한테 이제 지원해주신 분들 이력서도 보고 제가 이제 또 찾아서 인재 탐색하기도 하고요. 네.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연봉을 확 높여버려요. 연봉을 높인다? 네, 연봉을 그냥 높여버리고 좀 혼자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네, 채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의 인재상을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네. 그 인재상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질문 몇 가지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꼭 이제 지원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것 중에 이 일을 왜 하는가? 예를 들어서 MD로 지원이 오신 분들한테는 네. MD 일을 왜 하는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어려운데? 어렵죠? 네. 네, 심오해요. 그거를 준비해오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바로 물어봐요? 물어봐요, 바로. 바로? 네. 어렵다. 그래서 네. 평소에 본인의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네. 얼마만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저는 이제 면접이 끝나면 네. 저희 회사 문화나 분위기나 이제 추구하는 인재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야근이 없어요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고요. 네네네. 여기 우리 회사 이 팀은 막 다 워커홀릭들만 모여 있습니다. 네. 막 주말에도 본인들끼리 스터디하고요. 이런 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해드려요. 그게 가능하려면 1번이 충족돼야겠네. 네, 그쵸. 요거는 저희가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아, 진짜?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하진 못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시잖아요. 네네. 막 그 스타트업은 진짜 바쁘단 말이에요. 일당백해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앉혀놓고 막 몇 주 동안 온보딩을 막 세세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파로 Z 배송으로 매출을 팍 늘리고 싶다. 네. 그럼 Z 배송을 했었던 사람들을 뽑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회사에 그런 분들은 연봉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당장 이제 채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탤런트 뱅크 같은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는 이제 시니어급 인재들이 많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서 네. 그분한테 뭐 땡땡님은 뭐 채용을 어떻게 했냐, 팀빌딩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험 같은 거 보지 않아요? 인성시험? 아, 인성검사는 봐요. 무조건 봐요? 무조건 봐요. 마음에 들면. 아, 마음에 들면? 왜냐하면 돈이 나가거든요. 아하. 한 건당. 근데 그게 정확한가요? 100%는 아니고요. 네. 인성검사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 키워드 프로그램 종류 많은 것처럼 네. 종류가 정말 많은데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거를 수 있는 인성검사를 채택해서 뭐 해보고 싶네. 네. 착한 척 하면은 착해지나. 아, 이게 질문이 200개인데 네.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하려다가도 네. 조금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를 네. 나왔거든요. 아, 그럼 인성이 좋진 않다고 뜬 거예요? 이제 막 너무 무모하다? 네. 너무 공격적이다? 아, 진짜 그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어찌 보면 제가 C레벨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C레벨 인성검사는 또 네.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제가 채용을 이제 하다 보면서 느낀 게 네. 채용이랑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판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확한 상품명 제목, 네. 상세 페이지로 흔들어야 돼요. 네. 읽는 이의 마음을. 네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잡코리아 사람인마다 또 그 마다의 로직이 있고 네네네. 또 유료 광고 상품이 있고 아, 네. 그렇네. 그러고 네. 보니까 그렇네. 똑같아요. 태그, 네네네. 카테고리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뭔가 배워놓으면 온라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채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채용 과정에서 뭐 어려운 거나 막히는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간 날엔 컴퓨터 붙잡고 네.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요거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제가 그 초보 사업가 분들이 직원을 언제 뽑아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바로 이 질문. 아, 언제 뽑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네. 우선은 영업이익에서 네. 네,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업이익이 만약에 한 4, 500 난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좀 4대 보험 들어야 되는 직원보다는 재택 이제 알바나 혹은 외주 프리랜서 분들을 또 같이 이제 협업하는 걸 추천드려요. 한 100만 원 선에서.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순이익, 영업이익이 한 7, 800 정도 넘어가면 네. 직원 한 분 정도 고용하는 게 좋고요. 네. 이제 두 분을 만약에 뽑게 되면은 저는 이제 대표님들이 정말 막 서류 작업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혼자서. 그쵸? 그거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총무 격리 CS를 같이 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한 분은 아예 실력자를 데리고 오십니다. 아, 실력자? 네, 나는 한 달에 한 30만 원, 50만 원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내 회사니까. 아, 내 회사니까? 네, 아, 네네네. 본인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져갈 한 4, 500을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실력 있는 4, 500 월급을 맞춰줘서 데리고 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 건 없었거든요. 아, 정말 많이 힘들어도 받고. 총무 격리 CS 네네. 이런 분 한 분이랑 진짜 어떤 거 잘하시는 분. 그리고 트렌드 헌터를 플랫폼에 가보니까 네. 그 위탁 좀 위주로 강의가 많더라고요. 뭐 여러 강의가 있지만.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에게도 네. 최신 네. 뭐 위탁 트렌드 네.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되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네. 저희 이제 정영민 TV 트렌드 헌터는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사님들이
다 저희 트렌드 헌터의 비즈니스 모델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 트렌드 헌터 유통 구조가 위탁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위탁을 막 진두지휘하고 하는 상황은 일단 아니고요. 네. 제가 요새 80%는 채용, 인사, 온보딩, 그리고 이제 20%는 이제 리더분들이랑 소통하고 뭐 이슈 대응하고 이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원칙은 있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예. 원칙? 변하지 않는 원칙. 네,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 예, 좋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원칙.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는 네. 처음엔 팔기 쉬운 브랜드 상품을 사입을 하세요. 팔기 쉬운 브랜드 상품을 사입해라. 네, 소량. 소량.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거를 못 팔아도 내 삶에 아무 지장 없는 비용만큼 5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네. 네, 사입을 해서 그럼 그 상품이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직접 사진을 찍고 네. 썸네일 차별화 두고 상세 페이지도 좀 기획을 해서 올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분명히 브랜드 제가 말하는 이 브랜드 막 10대 대기업 브랜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해당 카테고리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캠핑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네, 너무 이제 대기업 말고 그 정도 약간 중소 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처음에 공급가가 절대 매력적이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매력적이면 100% 사기입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직접 물건도 보시고 현장도 가셔서 상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계약서 꼭 쓰시고요. 계약서. 네. 네, 계약서. 계약서는 일이 잘 안 될 때 꺼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이 잘 안 될 때의 내용이 탄탄해야 해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반드시 써서 네. 아주 소량으로 네, 가지고 오셔서 순수익으로 5에서 10% 정도만 마진을 세팅을 하고 판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네, 뭐든 재밌어야 되거든요. 아, 재밌어야죠. 네, 어떤 게임을 했을 때 계속 못 깨고 제가 리니지인가? 아, 예. 그게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하루 종일 허수아비만 뵀어요, 제가. 예. 아, 뭐야 이러고 바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재미를 좀 줘야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진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정말 큰 기업들 보면 영업이익 다 10% 미만이에요. 아, 그쵸. 매출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줄어들어요. 네. 네, 그래서 순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6개월 정도는 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를 제가 1단계로 추천드리고요. 네. 2단계는요. 이렇게 내가 이제 상품을 다 세팅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20군데, 30군데 쇼핑몰에 쫙 올리세요. 이게 초보셀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높은 수수료 그리고 자금 회전. 네, 이 두 가지를 많이 걱정하실 텐데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가를 그냥 높여버리세요. 그 수수료에 맞게. 네, 그럼 해결이 되고요. 그리고 자금 회전 같은 경우엔 저희도 막 쿠팡이나 우메프에 10억씩 묶일 때 많아요. 네. 네, 그러면 뭘 하냐면 구매 수량 제한을 걸어버려요. 아. 2개 이상부터 살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당 1개만 살 수 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걸어버리고요. 그리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상품을 뭐 내려버린다든지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이란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판로는 무조건 확장하세요. 20, 30군데? 네. 야, 세다. 우체국 쇼핑하세요? 몰라요. 그런 데도 있어요. 아. 네. 그런 데도 진짜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세요. 아. 세 번째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인데 절대 하나만 팔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 소니 이걸 판다. 그러면 이거를 수량 1개만 걸지 마시고 1+1, 2+1 그리고 막 저는 5개까지 만들어버려요. 네. 그럼 의외로 팔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막 12개월분도 팔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객단가가 정말 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똑같이 1시간 일했을 때 벌어들이는 매출 자체의 볼륨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상품은 기획을 하시고요. 기획이 좀 어려우시면 홈쇼핑을 보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마케팅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류가 네.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돈을 거의 안 들이고 네. 1인 셀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2개만 가르쳐 드리자면 네. 쇼핑 라이브랑 쇼핑 라이브. 네, 쇼핑 라이브는 만약에 제가 다시 1인 셀러로 돌아가면 1일 1 방송
혹은 1, 2방송 할 거예요. 돈 안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냥 핸드폰 다 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 블로그. 네, 블로그는 많게는 주 1회, 네. 적게는 월 1회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제 1인 셀러들은 막 CS도 직접 하고 하니까 그쵸. 그 정도. 그래서 최소 두 군데는 꼭 마케팅을 하자이고요. 가장 중요한 5번째. 네. 컨셉입니다. 컨셉. 네. 이거는 특히 우리 대표님 구독자분들도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나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스마트 네, 스토어 쿠팡. 네. 네, 쿠팡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내 샵을 꾸밀 수 있잖아요. 네. 컨셉을 저는 명확히 가져가는 걸 완전 강력 추천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으셔야 할 게 상품의 컨셉을 잡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애견인들을 위해 그리고 대형견인 애견인들을 위한 컨셉을 잡을 거야 이렇게 가야지 대형견을 위한 간식으로 잡을 거야 하면 상품을 많이 못 올려요. 네. 네, 그래서 뭐 나는 유기농 제품을 올리는 컨셉을 잡을 거야. 나는 뭐 50대 이상 여성분들을 위한 샵으로 컨셉을 잡을 거야. 혹은 나는 당뇨가 있는 분들 컨셉으로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타겟을 명확히 하는 거를 저는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위탁 사입셀러의 최대 장점은 상품이 만약에 리뷰가 너무 안 좋게 달리거나 이 상품이 안 팔리면 바로 다른 상품을 소싱해서 팔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 브랜드, 내 상품이 있는 분들은 상품 하나, 뭐 소수의 상품에 집중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금방금방 막 시기에 맞는 상품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좀 상품도 많이 타겟에 맞게 한 30개에서 70개 정도는 컨셉에 맞는 상품을 업로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셉에 맞게 해라. 보통 위탁하면은 네.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 많이 파는데 네. 오픈마켓에서 해도 컨셉에 맞게 하는 게 더 좋다. 오픈마켓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네. 샵이 부각되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네.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 정도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네. 이게 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제가 좀 컨셉이 명확한 스마트 스토어 링크 10개 정도 공유해드릴까요? 진짜 댓글에? 네, 뭐 댓글도 되고 네네. 네, 아니면 대표님한테 제가 파일을 드려도 되고요. 예. 되게 선물을 많이 가져오셨네요? 조금이라도 네네네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네. 거 10군데. 네, 한친절이 말한 컨셉이 이런 거구나. 예.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컨셉 잡으라 그러면 상품도 막 2-3개만 좀 판매해야 하는지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유기농 제품만 팔겠다라고 했을 때 네. 오가닉 손수건부터 네. 빨대 그리고 뭐 유기농 달걀까지 네. 카테고리가 정말 넓어요. 네. 네, 그래서 그 편견을 좀 깰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네. 쇼핑몰들 네.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빅파워 정도로 제가 추려서 드릴게요. 또 프리미엄 등급 스토어 드리면은 또 예. 남일 같잖아요. 그쵸. 네. 빅파워 정도로. 네. 제가 첫 번째 추천해 주신 거 브랜드 상품 네. 관련해서 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 그 브랜드 상품 그럼 어디서 가져와요? 그 초보셀러분들 대상으로 말씀드려야겠죠. 네네네. 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도매 사이트에도 브랜드 상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매 사이트 브랜드. 네, 지금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맨 도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 도매 이렇게. 사이트가 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도매 사이트랑 내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나 뭐 트렌드헌터 카페 그리고 유통 관련 카페들 많잖아요. 네. 이런 데 보시면 특정 상품을 뭐 사입으로 풀겠다, 위탁으로 주겠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분들 중에서도 브랜드가 있어요. 셀러오션 이런데. 네, 셀러오션도 있고요. 오케이. 그렇게 2가지 방법을 초보셀러분들이 하면 좋겠네요. 인터뷰인데 강의 수준이 돼가지고 너무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 트렌드 헌터가 네.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감사하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솔직하게요? 네, 솔직하게. 어떤 이렇게까지 세를 늘리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걸 위해서? 겸손해야 되나요? 아니면 야망을 보여드려요? 야망을 한번 보여주세요. 야망. 여기까지 가겠다. 우선 저희 회사를 상장을 시키고 싶고요. 상장. 네. 그래서 그 물에서 한번 놀아보고 싶어요. 상장한 회사들끼리 이제 노는 물에서 네, 한번 맞아요. 놀아보고 싶다. 네. 이게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회사들이 2-300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맞추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B2B 플랫폼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정영민 대표님도 같은 생각인 거죠?
제가 전염됐죠? 아, 정말요? 너무 야망이 너무 보였나요? 와, 아니 저는 정영민 대표님 보면은 네. 그냥 그렇게 야망이 있는 분 같진 않아 보였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또 마음속에 네. 불타는 덩어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맞아요. 만약 이제 먼 꿈이 아니고 네. 내년도 얘는 이제 외감 회사가 되고 네. 그럼 이제 내후년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후년에는 좀 공개적으로 저희가 이제 외감 회사가 되는 게 외감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외부 됩니다, 감사, 확실히.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 내년에 돼요. 네. 조금 부럽네요. 겸손해야 하는. 네. 아, 아니, 왜? 아, 이렇게 잘 되면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도 오래 걸렸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7년 걸렸고요. 7년. 금방금방 뚝딱뚝딱 되는 건 없더라고요. 아, 오늘 정말 그냥 인터뷰 한번 요청해서 이 에너지를 그냥 드리고 싶었는데 되게 많은 걸 또 준비해 오셔서 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나눠주셔서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오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처음으로 제가 또 외부 방송에 아, 예. 이거 합방이라고 하나요? 아, 예, 그쵸. 합방. 네. 처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봐요. 네네. 그래서 우리 서과장 대표님 네.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네. 꼭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은 네. 정말 새벽까지 지키고 앉아서 네. 제가 아는 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오후에 남기는데 뭐 오전부터 올려야겠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적당한 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